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류호정입니다. 오늘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님과 새로운 정당의 젠더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을 말씀드리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세 번째 권력은 문제 해결에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들어질 새로운 정당 또한 문제 해결형 정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기존 양당 정치가 타락한 진영 대결에 빠져 놓치고 있던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 합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 기후위기와 녹색 전환과 같은 문제가 우선순위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젠더 갈등입니다.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페미니즘이 우리 공동체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성평등은 신당의 주요 가치가 될 것입니다. 구조적 젠더 격차와 차별에 맞서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이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정치와 사회운동은 격차와 차별을 불러온 기성구조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기에 갈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갈등은 지난 수년간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갈등을 지켜보시면 중장년 세대의 이념 갈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젠더 갈등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중간이나 온건한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됐고 그 양태는 진영화된 양당 정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성 정치는 이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갈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쇼컷에 대한 비난이나 편의점 직계손 논쟁에 편승하는 것처럼 갈등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진영의 모든 것이 언제나 옳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마드처럼 사회가 허용하는 선을 넘었다면 절제를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 이제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다 혹은 명예남성이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다와 같은 주장도 그렇습니다. 성폭력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한 격언이지만 이제는 성평등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의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의 모든 경찰은 악당이라는 구호처럼 평등으로 향하는 길에 함께해야 할 동료 시민을 배제하는 구호가 되었습니다. 충격요법은 쉽습니다. 상대를 혐오주의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저도 몇 년 전 어떤 남초 커뮤니티에 대차게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글을 남기고 15만 비추로 역대 비추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용기는 자기 진영의 불만을 감수하고 대화의 장을 열어서 타협책을 찾는 일입니다. 이제 양당 정치 이상으로 진영화된 젠더 대결의 완화를 위한 적극적 대안을 모색해 갑시다. 각자 진영의 설득에 나섭시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남성은 가해자라는 명제의 기초에 페미니즘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온라인 페미니즘 내에서 통용되는 일부 표현이나 상징에 조롱이나 혐오가 없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걸 변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젊은 남성을 대표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라는 정서나 주장에서 정치적 자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얻을 이익이 있을지 몰라도 사회 전체에는 더 큰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런 절제에 대한 합의를 합시다. 그리고 성평등을 위한 진짜 문제들을 논의합시다. 여성에 대한 커리어 포기 강요, 고정된 성 역할이 불러온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과연 할당제가 남성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인지 쟁점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시다. 기성을 극복한 우리의 정치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어야 합니다. 저도 용기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책 관련해서 금태섭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정치권 모두가 진지하게 토론해야 할 점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먼저 유호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젠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초저출생 대책으로 젠더 쟁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제2차 성평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평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근 학계의 논의를 보면 성평등이 초기에 전개되면서 낮은 출산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출생률이 다시 복원되는 나라들을 보면 제대로 된 성평등, 가정에서부터 직장까지 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출생률이 복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족 내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병역 문제입니다. 군대에서 나라 지키는 남자, 그리고 집에서 가족 돌보는 여성이란 성역할 구분이 한국의 가장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남성 독박 징병, 그리고 여성 독박 가사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가족 성평등을 잘 해결하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선택은 병역 부분의 성평등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장 어떤 제도 개선은 아니더라도 이제 이 얘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가사 부분의 성평등과 관련해서 정부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기업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남성 육아휴직을 제안합니다. 스웨덴의 라떼파파를 한국에서도 해보자는 겁니다. 정부가 육아휴직 임금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고 기업에서는 법으로 의무화해야 됩니다. 아이 한 명당 부모 1년 육아휴직 보장하고 남성이 6개월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연합정당은 성평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페미니즘 정당,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